웰리스랩 출시 기념 건강 하나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호성, 편의성 따지게 되면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 리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모션이죠. 아메이 퀸 TI로 여는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아메이 퀸 TI 프로모션과 더불어서 민족 최대의 명절이면 항상 떠오르는 내용이죠. 원폰 선물 세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제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뉴트리라이트 1, 2월 주요 프로모션 첫 번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마이 웰리스랩 출시 기념 건강수명 프로모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 웰리스랩 분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건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모션입니다. 마이 웰리스랩은 제가 일반교육 때 항상 얘기 드리는데 우리 비즈니스에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언제 활용되는 도구일까? 마이 웰리스랩의 가치를 인지하시기 위해서는 리더 여러분들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뉴트리라이트 제품 또는 영양소 또 건강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셔야 되겠죠. 그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소소한 정보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 솔루션 또는 영양소를 추천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뉴트리라이트 비즈니스의 가치를 그분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우리 비즈니스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 웰리스랩은 이런 과정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는 그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정보를 인지를 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또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정보를 그분에게 전달했던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화자의 건강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말하시는 분도 듣는 분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분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마이 웰리스랩이 도구로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 마이 웰리스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자산이죠. 다양한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을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늘상 얘기 드리지만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은 기호성과 편의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제품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용량, 소용량 뭐 다 하나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호성, 편의성 따지게 되면 그 총 제품 수가 90여 종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90여 종의 제품 중에서 리더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가지 종류의 제품을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파트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많은 리더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게 되면 10종 내외의 제품을 전달하고 섭취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은 90종인데 실제로 활용하는 제품은 10종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90종이라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지만 10종뿐이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제품의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손쉽고 대표적인 제품만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제품의 기능이 없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품의 영양소의 배합과 특징을 어느 정도 인지하신다면 그 제품의 차별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차별성을 통해서 내가 상담하는 한 분 한 분께 조금 더 적합한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제품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제품 선택에 있어서, 제품 원료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석 툴이 바로 마이 웰리스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 웰리스랩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고 다양한 활용법이 있지만 리더 여러분들께서 가장 손쉽게 비즈니스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도구로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크게 봤을 때 마이 웰리스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석 툴인 것일까? 기본적으로 마이 웰리스랩은 우리에게 건강한 노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누구는 가속 노화가 오고 누구는 저속 노화, 소위 말해서 건강 노화가 오는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린 것일까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습관적인 요인,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가속노화, 저속노화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정설로 생활습관 기여도가 이 건강 노화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생활습관 기여도, 즉 건강 노화에 있어서 생활습관을 적절하게 유지한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 공통 기전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만성질환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죠.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5가지 건강의 공통적인 원인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산화, 대사, 근육, 염증, 면역 관리가 대표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활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 이러한 생활습관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망 원인, 또 건강의 고민거리인 만성질환 발생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성질환은 현대 건강에 있어서 현대인들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성질환을 관리하신 분과 관리하지 않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건강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명을 얘기할 때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수명으로 환산해 놓은 것을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아픔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실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수명으로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만성질환의 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10년간 연령대별로 만성질환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국민영양조사 결과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을 확인해 드리면, 초록색은 개선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색은 안 좋아진 지표, 그거를 연령대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전반적인 PPT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만성질환의 추이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초록색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0세에서 69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 연령대의 가장 큰 관심은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만성질환 추이가 개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성질환 추이가 더 과거에 비해서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만성질환과 관련돼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만성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만성질환은 발병하기 이전 단계에는 그 증상, 전조 증상이 거의 없는 그런 질병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간 질환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혈행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혈관의 80% 이상이 막혀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환경적인 요인, 또 스트레스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혈관의 내경이 좁아졌을 때 발병하는 게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혈당도 마찬가지고요. 만성질환은 이렇듯 사전에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든 대표적인 질병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체계적인 또 팩트 기반의 본인의 데이터를 꾸준히 취합하시고, 그 취합된 결과를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만성질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마이 웰리스 랩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자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꾸준하게 축적하고 그 추이를 지켜봤을 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 만성질환의 추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이 웰리스 랩,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마이 웰리스 랩의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타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마이 웰니스랩은 리더 여러분들의 노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건강 지표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어느 정도의 노화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 속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물학적 나이 대비 건강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노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0 이상일 경우에는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긍정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저속 노화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노화 속도를 확인하면서 더불어서 내 노화 속도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이 웰니스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게 되면 건강 신호등이라고 나오게 되죠.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식사, 운동, 수면 등을 통해서 나의 노화 속도가 왜 이 노화 속도가 나은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신호등, 또 생활습관 가이드, 또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수치까지 하나의 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툴이 바로 마이 웰니스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쁜 삼순이님 고속노화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주변에서 본 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는 1.68이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1.68. 가장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0.64 정도가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1.68 나오신 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분석 툴을 통해서 당신의 노화 속도를 인지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배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배속을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배속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만성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석 툴을 활용하지 못해서 배속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또 건강신호등을 통해서 자신이 왜 그 배속이 나왔는지 몰랐다면 자신의 왜 건강이 안 좋은지도 모르고 건강한 삶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높게 나왔어? 아무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 계십니다. 0.64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은 완전 저속노화입니다. 라고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0.64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천천히 늙어간다라는 생각,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신의 몸에 대한 관리는 더욱더 철저하고 정교해져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0.64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 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최초의 0.64가 나왔어도 자신의 건강관리 방법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0.8이 나오고 0.9가 나오고 종국에는 1.0이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마이 웰니스랩이라는 분석 툴은 건강하신 분들, 즉 저속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고속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현 상태를 명확하고 희하고 본인을 한 단계 건강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석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으로 마이 웰니스랩은 24가지 영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리더 여러분들께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뷰어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수면관리 스타터팩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제품이죠. 더블X 리필 1개와 뉴트리 마린 오메가3 1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마이 웰니스랩 분석권
2개, 1회 분석던 2장과 더불어서 칼맥디 미니 2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자신의 건강 현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마이웰리스랩 분석권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프로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에 시작됐습니다. 일상 면역을 넘어 면역 전투력까지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더 여러분들, 면역이라는 것은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면역이라는 부분에 뉴트라이트가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 제품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를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예정에 있는데요.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제품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지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 내 전반적인 면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어떤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면역인자들이 외부 또는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신체에 안 좋은 인자들을 제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선별해서 섭취하시고 전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신체 내 면역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신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인자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면역 과정에서 활용되는 면역 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물리적 장벽과 선천적 면역, 그리고 후천적 면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물리적 장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차 면역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몸에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몸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체의 장벽을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리적 장벽을 1차 면역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 면역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 능력을, 면역 물질을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면역 물질이겠죠. 누구보다도 빠르게 외부 인자를 파악하고 스마트하게 제거하는 인자들, 대표적으로 선천 면역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천 면역이라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경험에 의해서 득하는 면역을 우리가 후천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면역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단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블럭, 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외부의 인자가 신체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 또 세포 밖의 인자가 세포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장벽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균작용과 제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천적 면역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균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식세포를 의미합니다. 외부 인자, 불필요한 인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식균작용을 통해서 파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면역 물질을 얘기를 하고요. 제압이라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자는 우리가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킬러 T세포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인자이고요. 또 후천적 면역 같은 경우는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최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 제압 부분에 있는 내추럴 킬러 세포나 T세포가 외부의 인자를, 원인 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 물질이 동일하게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면역 기관들은 그 정보를 인지해서 동일한 원인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원인 물질에 대응할 수 있는 항원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원인 물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 이게 바로 후천적 면역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에키네시아 추출물은 이 과정 중에서 제압이라는 과정에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압이라는 과정,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동성을 증진시켜주는 역할. 또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리더 여러분들이 코 과민 반응에 많이 활용을 하는 엘로케어 추출물, 복합물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까? 바로 항체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좀 더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소마다 면역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주되게 포커스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면역의 어떤 큰 틀? 흐름을 알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거나 섭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간단하게 보게 되면 물리적 장벽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피부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또 상피세포, 또 점막세포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전방 보디가드라고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자가 내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장벽. 외부의 도둑들이 우리 신체 내에 들어올 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될 문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문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 인자가 우리 신체 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선천 면역,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천 면역은 대식세포, 식균작용을 하는 대식세포입니다. 외부 인자가 또 불필요한 인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소화시켜주는 식균작용을 통해서 활동을 정지시키고 파괴시키는 세포, 면역을 우리가 선천 면역, 대식세포의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선천 면역은 앞서 또 하나 얘기 들었던 킬러 T세포나 NK세포의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내 가장 스마트한 면역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비정상적인 세포를 빠르게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선천 면역 물질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한번 얘기 드리면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 이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동성을 증진시켜 주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천 면역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원인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원인 물질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면서 원인 물질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면역을 우리가 후천 면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늦가을이 되면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독감 백신이라는 것은 그해 유행할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의 힘을 빼는 겁니다. 아주 활동성이 낮은 바이러스를 내 몸에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힘이 빠진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신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선천 면역 물질이 1차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킬러 T세포가 이 독감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킬러 T세포는 이 독감 바이러스를 제거한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본인이 파괴한 원인 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바이러스가 들어올 경우 이 정보를 T셀, 헬퍼 T세포가 가지고 있다가 B셀에게 전달해서 그 독감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면서 독감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입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 항원항체 반응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하게도 감기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데 왜 매년 감기에 걸리는 걸까? 감기? 작년에 감기 걸렸다 그래서 올해 감기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감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매번 감기에 걸리는 것은 매번 다른 감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면역 물질들을 강건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어떤 요소들일까? 지금 보시는 요소들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영양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들, 또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면역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역시도 면역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흡연과 과음,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면역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 모든 상황들이 현대인들의 면역 능력이 과거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겠죠.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잘 먹어. 적절하게 잠을 자. 운동도 적절해. 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니야. 흡연과 과음을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면역 능력이 그분은 좋을까?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없더라도 우리 신체는 항상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평균 한 사람이 600만 개 이상 박테리아 입자를 흡입하게 되고요. 그런 박테리아 입자와 항상 전쟁을 통해서 신체를 강건하게 유지하는 면역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건강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겨울철에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주의를 요하는 이유는 체온과 면역 물질의 활성도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1도 떨어지게 되면 면역 능력이 30% 정도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역 능력이라는 것은 면역 물질의 활성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적절한 체온에서 체온이 1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 면역 능력이 50% 정도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겨울철에는 몸을 가급적 적절한 체온에서 1도 정도 올릴 수 있는, 즉 따뜻하게 신체를 관리해 주는 것이 면역 능력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추워진다는 것은 내 몸에서 활동하고 있는 면역 세포들의 활동성에도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추우면 우리 신체 내에 있는 NK세포, 면역 물질도 추워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면역 물질의 활동성을 올려줄 수 있는 허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면역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에키네시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활용했던 허브입니다. 400년 이상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질병과 상처 치료제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허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980년대 이후에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푹 논문 발표량이 증가가 됐고요. 그 논문의 대부분은 감기와 발열, 호흡기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문헌 자료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키네시아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면역세포, 선천적 면역세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NK세포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자연 살상 세포라고도 얘기합니다.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 또는 간염 세포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스마트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NK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에키네시아 추출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염과 염증이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문헌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세포의 농도, 특히나 NK세포의 농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NK세포의 농도는 거의 비슷한데 왜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해? 바로 이 활성도의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NK세포의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하나의 NK세포가 넓은 면적의 신체 면적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내 몸을 공격하는 안 좋은 인자가 있어도 그걸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염과 염증이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NK세포의 활성도는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 그래프는 사실 모든 뉴트라이트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뭐든지 다 떨어집니다. 소화효소의 분비량도 떨어지게 되고요.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고요. 코엔자임 Q10의 체내 농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 나이가 들게 되면 저렇게 뭔가가 감소되게 된다. 저 그래프와 반대가 되는 요소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것. 체지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NK세포의 활성도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NK세포와 더불어서 신체의 건강을, 면역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사이토카인이라는 요소입니다. 사이토카인. 면역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이토카인의 가치는 면역 네트워크를 지휘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내 신체를 공격하는 물질이 존재하게 되면 사이토카인은 직접적으로 그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다른 면역 물질을 불러오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리더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집에 불이 났어. 그럼 리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일까요? 119에 전화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 있죠.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불이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불이 난 걸 인지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9에 전화를 하시면 되겠죠. 사이토카인이 딱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신체 내 어떠한 부분에서 원인 물질들이 내 몸을 공격하고 있을 때 사이토카인은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기 나쁜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이토카인, 즉 면역 물질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원인 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그래서 면역에 있어서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에키네시아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듯 앞서 얘기된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동성과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의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체적용 실험 결과를 보는 겁니다. 표적세포 대비 농도에 따라서 최대 41에서 17% 사이에 NK세포의 활성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사이토카인 중에 특히나 3대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루킨, 인터페론, 또 종양괴사 인자 등 T세포의 분비, 또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고 초기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인체적용 시험 통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키네시아 추출물 8주 섭취하게 되면 NK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켜준다. 바리바리 우리 신체 내에서 NK세포가 움직이면서 외부에 또는 신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제거해준다. 나쁜 인자들을. 또 사이토카인 3종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면역을 지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에키네시아라는 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일반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등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일반 의약품이니까 효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효능을 보시게 되면 감기 증상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됐던 그런 의약품 원료였고요. 2023년도에 개별 인정형 원료가 등록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활용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니트 에키네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포함한 총 8종의 복합 기능성 포뮬러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뉴트라이트의 독자적인 부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특히나 주목해야 될 원료는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밸런스 위딘에서는 유산균, 건조, 배양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 LM1004라는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 LM1004라는 유산균 배양 건조물은 또 하나의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원료의 연구 진행 주 목적은 NK세포의 활성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주원료와 부원료를 모두 가치 있게 배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권장을 하고 언제 섭취하면
좋은 것일까? 면역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 보통 늦 가을이 되면서 환절기가 되면서 면역 능력이 떨어지시잖아요. 이때 빠르게 자신의 면역 능력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 과도한 업무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능력에 약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께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에키네시아 추출물이라는 것은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내 신체 내 면역 물질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된 기능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 물질의 특히 NK 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는 데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가치 있게 나의 면역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제품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 과민 반응에 도움이 되는 엘로케어 제품 어떻게 섭취하시는지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엘로케어 뭐 통연성 알레르기를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절성 알레르기 때문에 엘로케어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꽃가루가 나르는 시점에서 또는 건조한 시점에서 그 시점,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에 알러지가 오는, 코 과민 반응이 오는 시점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면역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나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코가 맹맹하고 좀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그 시점에 맞춰서 에키네시아를 섭취해 주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제품 개별인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또 주의사항도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8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매뉴얼 보시게 되면 8주 섭취하신 이후에 약간의 휴지기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휴지기라는 게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쉬셨다가 다시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제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도 1세, 5세 아이들도 섭취하셔도 크게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제품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형태로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2주 집중 면역 부스팅 형태의 14포 2주 제품과 56포 8주 면역체계 관리를 위한 제품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자신의 기호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제품 포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 하루에 한 포 섭취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T 형태로 저는 섭취하면 괜찮더라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시원하게 얼음 넣어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월 13일 날 프로모션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주, 8주 제품 각각 구매하시게 되면 일상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미니 4개를 증정해 드리는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가 굉장히 어렵네요. 아이들도 한 포 다 먹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한 포 다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세부터 5세 아이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에서 제가 아까 안 읽어드렸는데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신 이후에 꼭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너무 과하게 면역 물질들이 활성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는 면역 물질의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 드린 게 NK세포라는 면역 물질의 수보다는 활성도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면역 억제제, 너무 내 몸에 있는 면역 물질들이 너무 잘 움직여, 너무 과하게 움직여. 그래서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과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서 섭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프로모션입니다. 추후에 저희가 좀 더 업데이트 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조인트 가드 관절 건강 제품이죠. 제품 프로모션이 준비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인트 가드의 가장 큰 특징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원료가 한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원료가 바로 글루코사민과 MSM이라는 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원료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료 중에 하나로서 시장에서는, 주변에서는 별도로 구매해서 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인트 가드 제품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주 원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부원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완충작용과 윤활작용을 통해서 내 관절에 편안함을 주는 제품, 조인트 가드 제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조인트 가드 제품 관절 건강 제품이잖아요. 요즘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 관절 건강 제품과 관련돼서 과거와 다른 트렌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두드러지게 나왔던 현상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매출이 높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몇 해 전에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가 20대, 30대들이 주로 선택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무엇인가 라는 자료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20대, 30대들이 주로 선택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단백질과 오메가3와 관절 건강 제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백질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섭취하고, 처음에는 관절과 오메가3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대신 구매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몇 해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20대, 30대들이 부모를 위해서 대신 구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그런 제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20대, 30대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겠죠. 여기에 단백질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같이 관리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바로 관절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젊은 분들, 20대, 30대들이 관절 건강 관련되어 있는 제품 신경 많이 쓴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오메가3도 20대, 30대가 구매를 많이 한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중장년 이상 분들에게 많이 권장했고 실제로 많이 섭취됐던 이런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지금은 전 세대에 걸쳐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섭취하는 제품으로서 인식의 전환이 된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이 조인트 가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리더 여러분들께 나 20대, 30대인데 어떤 건강기능식품 섭취해야 돼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단백질 권장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운동하십니까? 그렇다면 관절 건강 신경 쓰셔야죠 라고 꼭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월 10일 날 조인트 가드 관절 튼튼 프로모션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조인트 가드 2개 구매해 주시면 증정품으로 머슬 파워 부스터 미니 2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해야겠고요. 그 바로 이어서 아메이퀸 TI 그리고 민족 최대 명절이죠. 설날에 우리 리더 여러분들을 좀 더 그 기간 풍성하게 마음을 만들어드릴 설 선물 세트 정보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최고만을 고집해온